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태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못 보나 안 보나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네요. 네, 어제 TV 토론 시작 직전에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다가가서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내가 보낸 문자에 딜리버드라고 찍혀 있다. 이건 상대가 봤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메시지를 읽으면 카카오톡에서 1이라는 표시가 사라지는 것과 비슷한 아이폰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난주에 단일화 제안 철회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직전에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를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이죠. 안 후보는 윤 후보와의 전화 통화 뒤 3시간여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철회를 선언했죠. 협의 도중 일방적인 행동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단일화 제안 철회를 사전에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다는 주장입니다. 안 후보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은 너무 늦었다. 그런 취지의 문자를 윤석열 후보께 드린 걸로. 윤 후보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별다른 답변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고 합니다. 지난해죠.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식을 할 때 휴대전화 번호가 생중계 화면에 노출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하도 문자가 많이 와서 윤 후보는 사실 이 문자를 거의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후보 메시지도 나중에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건데 이걸 봤는지 안 봤는지 답이 없다고요? 예, 맞습니다. 윤 후보는 그제 또 다시 안 후보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통화가 안 되자 윤 후보는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의 문자 메시지였습니까? 이 협상 과정이 서툴렀던 부분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 담겼고 결국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후보는 답장을 했습니까? 답장은 없었습니다. 안 후보 휴대폰에도 단일화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이른바 문자 폭탄이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 후보 측도 윤 후보 메시지를 못 봤다가 어제서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어제 토론회에서 본인이 보냈던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오해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두 후보 사이 추가 연락 가능성이 완전히 끊기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단일화가 과연 성사될지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물음표 못 보나 안 보나의 느낌표는 비대면 말고 대면으로 하겠습니다. 네. 사실 두 후보가 지금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문자만 주고받으면서 논란만 키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내일 윤 후보는 경북으로, 안 후보는 전남으로 행선지가 완전히 다른데 이 투표용지 인쇄 전 오늘 밤이 마지막 대면 단판 기회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갈수록 매운맛입니다. 네. 선거가 이제 막판에 다다르면서 후보 각 진영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어요. 이 초접전 판세이다 보니 그런 경향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엔 형수욕설 논란 등이 있어서 언어에는 신중한 모습이었는데 공식 선거운동 기간 들어서는 발언 수위가 확 달라졌습니다. 5년짜리가 건방지게 겁이 없어. 그야말로 겁대가리 없이 겁 없이 어디 건방지게 국민에게 달려듭니까? 촛불 들고 다니다가 깜빵 가는 그런 세월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른 후보들의 발언들도 세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우리 정상적인 정당이면은 대통령 후보 될 수 있습니까? 늑대에게 어린 자녀 맡기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양당 후보들이 하는 대통령 되는 협력 정치, 통합 정치, 연합 정치 그러다 헛소리입니다.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면 누가 제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그 벌레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네, 이게 논리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원색적인 비난에 더 가까워 보여요. 네, 이 후보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선대위의 직책을 맡고 있는 인사들도 마이크만 잡으면 발언 수위를 조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어퍼컷 세리머니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선을 넘었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검사들이 룸사롱에 가서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다가 점수가 잘 나오면 어퍼컷을 한답니다. 국민의힘도 불필요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형수 욕하는 파일 그거 하나만 옆에 사람한테 들려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자기 인간 쓰레기 자기 형수님한테 욕을 하느냐.
이게 그렇다면서요. 이게 유세 현장에서 연설을 할 때 보통 지지자들을 상대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환호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각 연설하는 사람, 후보들도 그렇고 흥분을 하게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거친 발언도 문제지만요. 선거 막판이 되자 검증되지 않은 각종 의혹들이 마구잡이로 등장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민주당은 윤 후보의 각종 의혹을 담은 비판 논평을 이달 들어서만 100건이 넘게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도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어제 버려진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제보받았다며 폭로했지만 놀랄만한 내용은 없었다는 게 주된 평가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갈수록 매운맛. 내 느낌표는 중도는 순한 맛으로 하겠습니다. 네. 제 주변의 한 학부모는요.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가 TV 뉴스를 보면서 어떤 후보가 누구누구는 죽어 하는 이 대장동 녹취록을 읽는 걸 보고 왜 저 사람은 TV에 나와서 나쁜 말을 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네. 이 후보님들, 우리 어린이들도 보고 있습니다. 다들 다급하시겠지만 대선 보도에 19금 딱지 붙여야 한다는 말까지는 안 나오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태희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